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렇죠. 아직 입원 중이죠. 예,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입원을 더 길게 하고 있고 의료진이 그렇게 추천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병상에서 첫 병명원에 번째 왜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오래 입원하고 있는데 단식 이게 후유증과 단식 후유증이에요, 진짜? 단식 후유증 플러스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 무리하고 심지어 이제 올림픽 공원도 열심히 나가고 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무리가 네. 와서 대박. 이 바이탈 수치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예. 당의 일단 설명입니다. 당의 설명입니다. 네, 의료진의 당의 설명이 아니고요. 의료진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당이 설명했습니다. 아, 네. 예, 그 병상에 앉아 있는 당 대표가 첫 번째 메시지를 냈어요. 병상에서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일단은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 재판 관련된 결과를 가지고 이 쿠데타란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게 저거하고 같지 않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네. 쿠데타란 단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 직업이 판사인데 전 직업이 전 직업이 판사예요. 네. 근데 판사인데 이제 이재명 재판을 왜 못하는지는 본인이 알 텐데 병원에 계셔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메시지 성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한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인과도 없잖아요. 네. 이게 앞이랑 뒤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장도혁 대표가 최근에 그러니까 요 선거 때도 그렇고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성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예.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거고 연어술 파티 관련으로 이게 있나 보다. 여기 이제 자동 저장되잖아요. 단어가 이재명 치면 그 뒤에 재판 그리고 재판 재판 뜨고 재개. 다시 이렇게 뜨는 거지. 전 판사님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도혁 작품. 대표가 일단 한번 일부러 좀 보여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당무 일선도 사실 어제도 복귀를 하나 싶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복귀를 못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본인 발의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이 없는 장동혁 없는 장동혁 최고위, 장동혁 없는 장동혁 의총에서 계속 장동혁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뭔가 존재감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당 안으로 하게 되면 또 무슨 메시지를 내든 불안의 소지가 있으니까 당 밖에 우리 대여전선에 좀 걸맞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나름 고심한 고심한 거예요. 나름 고심한 거라 봅니다. 나름 고심했으나 지금 김한 기자는 좀 성의 있게 내라고 여기 고심했네. 아니, 그러니까 고심한 이 내용이다. 고심이 이런 거죠. 한 마디도 맞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무슨 고민? 그래서 나에 대한 비판의 소지를 없애버려야겠다. 사람들이 안 보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거야. 예. 아무튼 제1야당 대표의 메시지가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 얘기가 병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우리 곽유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는 없습니다만 최고위는 열리고 있고 의총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 분석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당시 최고위를 그러니까 주관하고 있었던 건 정점식 원내대표였는데 네. 원내대표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 안에 뭔가 기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도자료가 언론에 공지된 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갑자기 이제 딱 올라와가지고 그냥 뭐 사무처에서 만든 이번 이 선거 결과에 따른 보도자료다라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 장동혁 대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라고 자화자찬. 네. 예. 그리고 2018년 선거보단 많이 이겼습니다. 예. 이런 거죠. 22년하고 비교하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나름 선방했는데요라는 데이터를 좀 뽑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 일요일 날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MBN과 인터뷰가 있었죠. 근데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다. 예.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 의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의원들의 의견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의 이름으로 나온 보도자료를 일단 거리두고 시작한 거예요. 부인하고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나온 경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비공개 때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갖고 이제 박정숙 대변인이 엄청 이제 그 백불에서 진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그러니까 그 3명의 원내대표 후보 중 가장 장동혁 대표한테 그나마 우호적이었다고 치는 이른바 당권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덜 적대적이었던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에반데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인데 약간 공용어네 에바. 정확한 표현이야. 에러인데. 네. 이건 좀 에러와 오번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정점식이 할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 원내대표가 혼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친윤 당권파에서도 아하. 이미 장동혁 대표는 아웃시대 가깝다라는 게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저 너무 저기 올림픽공원으로 가버렸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워딩 하나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제 국민의힘 지지율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다. 이건 좀 문장이 정상인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면 우리가 보는 그 정치의 모습대로 얘기를 해요. 요새 맞는 말 많이 해요. 네, 맞는 말 많이 하시니까 그치 정치가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되는데 뭐 다시 돌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고장난 시기 하루에 2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맞는 말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당의 위기입니다. 당의 위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말 할 리가 없는데 되게 맞는 말 많이 한다. 예. 그게 당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 아하. 정세현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위 때 공개적으로 싸우지 좀 마. 그런 건 비공개 때 얘기해. 이런 양쪽에 다 경고 주고. 그러니까 그런 정세현 원내대표 얘기하니까 그날 우재준 양양자 최고는 평소처럼 안 하고 약간 이제 마이다에 갖다 놓는데 예. 조강한 채로 또 바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정치적 미숙아를 또 드립치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세현 원내대표는 친윤 당권파를 하고서도 약간 지금 진압에 나선 거예요. 친한계 혹은 이제 소신파라고 불린 대항감이 이래도 너네 좀 적당히 좀 해봐. 나도 끝까지 갈 거 생각하지 않아. 한 2월 그때까지 가겠나? 얘기 언급했죠. 2월 언급했잖아요. 언급했어요. 2월 언급했어요. 2월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당권파한테도 일단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컨트롤을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키를 이런 잡아보려고. 거죠. 그러니까 하면 2월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 그거 정리하면 뭐하냐? 어차피 보궐 임기로 들어오면 어차피 예. 공천권 없는 대표가 또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니까 우리가 멀쩡한 척하고 있자. 최대한 멀쩡한 척하고 있자.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있어도 우리가 멀쩡한 당인 것처럼 하고 있자. 이거예요 지금 컨셉이. 신기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된 자리에서 좀 싸우지 마라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대치가 워낙 낮고 장동혁 대표가 그냥 그런 의미에서 정치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국민의힘이 실제로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오네. 뭔가 위기 뭐 이게 정신 차렸다라는 관리가 되네. 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하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당이 굴러간다니까요. 장 대표가 좀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예. 장 대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안에서는 멀쩡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원에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진으로 간 거잖아요. 아프신 겁니다. 아프신 예. 겁니다. 네, 아무튼 어. 아픈 건 졸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 근데 그 발언의 그 속내는 또 뭘까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우측 행보의 거리두기.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정점식이라는 인물이 원래 그런 인물이냐? 저는 사실 정점식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이렇게 육성을 많이 들어본 건 처음이죠. 요즘이 처음인 것 네. 같아요. 사실은 검사 출신이고, 공안검사 출신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픽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좀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이펙트. 장동혁 국민의힘의 현실. 다른 정치인들을 비교적 합리적이고 멀쩡하게 보이게 그렇죠. 만드는. 장동혁 대표 네. 옆에 서 있으면 괜찮지 않나? 네. 그나마 약간 네. 이런 롯데월드 거거든요.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거울 같은 거. 예. 근데 씁쓸하네요. 이런 장동혁 당대표의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이렇게 그게 또 이제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죠. 막 저는 진짜 이런 네. 게 씁쓸한 것 같아요. 어허. 네. 사실은 뭐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라는 건 우리 김한 기자도 수차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지리멸렬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요 정도면 지금 굉장히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슬픈 씁쓸하죠. 네. 여기에 하나 좀 더 짚어야 될 게 그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당법 위반 혐의예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을 치르는 과정들이라든지 뭐 그 외 일반 과정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독려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 명부 또 신도 명단 대조를 해봤더니 이거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 자료들인데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당원 가입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속 여부도 여부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정당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 언급도 같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했어요. 이것도 그렇고 22일 날 오세훈 시장 명태균 그렇죠. 관련 재판도 있고 27일 날은 그 윤석열이 당선된 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어요. 그거 건진법사 몰랐다라는 그 이게 이야기. 당은
정당을 진짜 뿌리부터 엎을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두 예. 개는 다. 일건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는 얘기 안 해요. 네, 얘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뭉개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말해봐야 뭐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뭉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에 대한 비판과 조롱 신나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정작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장동혁 거울을 써서 장동혁 반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들 많아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잔인한 달이 될 거다. 7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앞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주당에 이 갑자기 나타난 6월 4일부터 그러니까 가시화되기 시작한 이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어쨌든 장동혁만 없으면 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 매직,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들을 감추고 있죠, 사실. 뭉갠다고 뭉개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들춰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주 치명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정당이 존폐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과 또 지난번 선거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로 나온 무언가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정치권 뉴스 중에 1번으로 끄집어 올리려면 이게 1번이어야 이게 1번이어야 되죠.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거의 그냥 우스갯소리 하듯이 그냥 넘기는 뉴스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신천지 이만희의 구속영장 이 뭐 발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국민의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민주당 내에도 이런 정도 이슈는 이거 한국의 정당제도나 정당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흔드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가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업데이트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의원이 담당자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이쪽도 반응을 하는 건데 사실 이쪽도 그걸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비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약간 공허함 같은 것들이 사실 있는 거죠. 해야 될 걸 안 하고. 좀 이게 허망한 일 같기도 한데 왜 이제 뭐 그 일반 사인들 간의 어떤 시비가 붙어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잖아, 당신이 법규를 어겼잖아,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좀 합리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난 모르겠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걸 멀리서 보고 있으면 비등비등한 싸움처럼 다 보이잖아.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